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2025년 6월 3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의미까지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오늘이죠.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 소식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데 편의점 담배 매출이 통계 작성하고 처음으로 줄었다는 이야기? 네. 마지막으로는 중국 AI 산업, 이게 무섭게 큰다고 하는데 그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죠. 전국 1만 4천여 곳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 이야기도 나오고 좀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 또 김문수 후보는 독재 저지, 이런 구호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치적 구호들 너머에 새 대통령이 딱 마주하게 될 진짜 경제 문제는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시급한 건 역시 그 0%대 성장률, 이 위기 국면을 빨리 벗어나서 민생 경제를 좀 살리는 거겠죠. 소스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당선되면 경제 상황 점검부터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사실 경제 회복이랑 사회 통합,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숙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후보들 구호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경제 회복도 시급한데 그 이전의 사회 통합부터가 큰 과제다. 쉽지 않겠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이런 좀 큰 경제 얘기 속에서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지표 변화도 나왔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편의점 담배 매출,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다는데 이게 0.1%면 작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수치 자체는 작아 보여도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40%나요? 와. 네. 핵심 품목이죠. 그리고 담배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사게 되는 이른바 그 집객 효과 있잖아요.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 이게 큰 상품이에요. 맞아. 담배만 딱 사고 나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담배 매출이 줄었다는 건 지금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기호식품 소비까지 줄일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뭐랄까, 그런 증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을 통계 하나가 현재 우리 사회의 그 팍팍한 경제 현실, 또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담배 판매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의점 다른 상품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담배 하나 덜 피우는 게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소비 심리나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국내 상황이 좀 이렇다면 눈을 좀 밖으로 돌려서 글로벌 경제, 특히 기술 경쟁 구도는 어떤지 보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내놨는데 2030년 중국의 AI 관련 산업 규모, 이게 무려 1,900조 원에 달할 거라고요. 와, 1,900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특히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2030년까지 중국이 서구 기술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이런 예측이요.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국을 평가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네, 챗GPT 같은 거. 네, 그 LLM하고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러면서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자는 사자. 네, 이건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훨씬 더 치열해질 거다, 이런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커지는 중국 AI가 앞으로 총 시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 질서 전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기사들을 쭉 한번 엮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뽑고
또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동시에 또 피부로 느껴지는 건 소비 위축이라는 현실이고요. 밖으로는 AI를 앞세운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뉴스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의 어떤 전환기적인 과제들, 또 실제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지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과제, 또 소비심리 위축의 한 단면, 그리고 중국 AI 산업의 무서운 약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